자, 배당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다른 거보다 우리가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게 KT, SKT 그리고 저는 은행 덕후니까 은행 요런 거 계속 말씀드렸어요. 이게 뭐냐, 대체적으로 얘들은 고배당 기업이죠. 고배당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배당은 결국 물려도 수익이 보장된다, 수익이 있다라는 거예요. 물려도.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제가 배당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, 3프로에서 그 이선엽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. 개인이 배당 투자를 왜 하냐라고 했는데, 저는 배당 투자를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야. 배당이 있는 기업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, 배당 있는 기업들은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차트를 보시면은 배당 있는 그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, 뭐 KT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뭐 KTNG도 마찬가지지만 배당 있는 애들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바닥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갑니다. 월봉으로 보셔도 바닥이 조금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어요. 이 밑으로 안 빠진다라는 게 나오는데, 지금 보실 때 배당주를 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불안해요. 그럼 불안한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. 큰손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어디? 채권 시장으로. 채권 시장은 우리가 다른 말로 했을 때 여기를 픽스드 인컴이라고 가지고, 말 그대로 채권은 보정 수익이 발생한다라는,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, 내가 막 예를 들어 볼게요. 내가 채권에다가 1억을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1억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분위기, 애매한 그 가격이 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, 1억을 투자해. 그리고는 채권금리 몇 프로짜리, 막 예를 들어서 5%짜리 내가 투자한다고 합시다. 그리고 내가 1년짜리를 내가 산다고 해요.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채권을 사면은, 우리는 1억 사면은 1억 500만 원을 주겠지인데, 채권 시장은 반대예요. 5%를 미리 할인을 해서 줍니다.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, 일반적인 사람들은, 사업하신 분들은 아실 거야. 사업하신 분들은 할인율이라 그러면 어음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, 미리 조금 돈 땡겨놓고 나중에 돈 벌어서 많이 줄게 라고 하는 게 어음이 그런 시스템이잖아.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채권 시장이 1년짜리는 얼마? 9,500만 원이에요. 대충 뭐 9,500이라고 보시면 돼. 1.05로 나누시면 되거든.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자. 만을 1.05 하시면은 9,523만 원. 9,523만 원이면은 1억짜리 채권을 사실 수 있어요. 5%면은. 이거를 만약에 3년짜리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느냐? 이걸 다시 여기서 나누기 1.05 나누기 1.05 이러시면은 얼마? 8,638만 원인 거예요. 8,638만 원.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채권을 산다고 했을 때 1억이 필요한 게 아니야. 3년 뒤에 내가 1억을 받는 거야.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중간중간 쿠폰금이라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자를 주는 거야.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1억이 채워지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, 큰 돈을 들고 있는 분들은 채권 시장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거지. 아이, 내가 막 대충 한 86억 있는데 3년짜리 이렇게 묵혀놓으면은 86억이 3년 뒤에는 100억이 된다, 확정치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아이 뭐 연 5%가 얼마 되냐라고 생각하는데, 이게 몇백억이면은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. 그래야 그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지, 큰 돈들이. 그리고는 이거를 서로 실제로 거래를 하는 시장이 채권 시장인 거예요. 네, 어차피 이거 지금 6개월 들고 있어가지고 2.5년 남았는데 2.5년 뒤에 야 이거 100억 주는 거 있는데 내 이거 9천만 원에 팜, 이러면은 채권 가격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반대로 야 이거 2.5년 남았는데 나 돈이 급해서 7천만 원에 팜, 이러면은 채권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거지. 할인율이 더 커진 거.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다. 사람 개인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안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, 말 그대로 이걸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채권 시장이고, 채권 시장으로 몰려간다라는 거죠. 왜? 아니 누가 급해가지고 돈 급해가지고 7천만 원에 1억짜리 판다는데, 그럼 내가 7천만 원 낼게. 야 이거 이 채권 발행하는 사람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, 오케이 콜. 근데 채권 발행한 사람이 주식회사 테이버, 어이씨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야? 그게 지금 이탈리아 꼬라지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채권도 안전빵과 안 안전빵이 있는데, 안전빵 채권이 뭐냐 그러면은 미국 정부 안전빵이지. 아니 세상에 미국 정부가 망하면은 전 세계에서 뭐가 살아남겠어? 안전빵. 한국 정부 안전빵. 그 얘네들은 금리가 많이 안 뛰어요.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, 저 정부인데 남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국가가 있어. 안 사요. 네. 저 보니까 저 어디 뭐 에티오피아 이거 채권 부도나면 커피로 받을 것 같은데, 이거 안 될 것 같은데, 이런 느낌이지. 그러니까 주식회사 테이버, 이 새끼 이거는 주식장 망하면 별풍 안 터질 것 같은데, 이거 부도 내고 째면 어떡하지? 그런 애들은 채권 시장이 망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정말 안정적인 자산으로만 돈이 갈 거고,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망하는 국가 아니다, 부실한 국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, 그 관점에서 채권이랑 비슷한 투자가 누가 있냐? 그게 고배당이거든요. 그러니까 채권이랑 비슷한 그런 투자 시장 자체를 저는 고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여기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포트에 적어도 20-30% 정도는 들어가셔야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. 지금 우리가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삼성 애플을 고배당주로 봅니다. 그래서 형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삼성은 배당 성향 50%고 돈 잘 버는 기업이니까 3년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3년 동안 번 돈의 50% 배당으로 준다며. 그럼 고배당주지. 얘가 돈을 더 잘 벌면은 번 돈의 절반을 배당으로 준다는데 고배당주
주거든. 하이닉스도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도 이제부터는 3년 동안 번 돈의 50% 배당으로 준 다음에 야, 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50%를 배당으로 줘?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SKT, KT, 뭐 은행 이런 거는 삼성처럼, 삼성은 이게 어떻게 보면 D램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들쭉날쭉합니다.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화학업종도 들쭉날쭉합니다. 요런 애들은 올라가는 동안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 피크아웃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오면 주가가 먼저 빠지니까, 이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, 지금처럼 인플레 시대에서는 KT나 SKT 은행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돈을 잘 벌거든. 뭐 이거 삼성전자 같은 뭐 화학 같은 그런 기업이 아니야. 얘들은 꾸준히 돈을 잘 벌어. 그럼 들고 가는 거죠, 계속. 왜? 뭐 이러나 저러나 배당 나오고 경기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좀 줄어도 나중 되면 올라갈 거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고배당을 가져가셔야 된다. 우리는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그쪽 공부하셔서 직접 채권 하셔도 되지만 채권은 금액이 좀 커야 되니까, 그래야 확실한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. 얘네들은 그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도 두 단 하니까 아니 그 매수 매도 하면서 재미도 또 보고, 굳이 배당이 아니더라도 요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는 고배당은 저점 바닥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많이 사고 많이 오르면 좀 팔고 요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오히려 배당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배당주를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안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죠. 하루에 배당률 이상의 등락이 있는데 배당률이 의미가 있나요? 떨어지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. 더 사면 되죠. 떨어지는 만큼 이득이 되니까 올라갔다 파시면 되죠. 제가 그러니까 배당주들은 바닥이 보인다, 대신에 지금처럼 쇼크가 왔을 때 혹은 지수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죠. 사시면 돼요. 왜? 올라오니까. 이거 올라온 데는 얼마 안 걸립니다. 이런 거는 얼마 안 걸려요. 이거는. 그리고는 만약에 내가 많이 들고 있다가 물렸어, 버티세요. 올라옵니다. 이거는 복원력이거든. 배당이 고배당이라는 친구는 뭐냐, 거의 바닥에 닿아 있다라는 기업으로 보시면 돼요. 바닥에 닿아 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고배당인데 대신증권은 말씀 안 드리잖아. 왜? 그거는 거래도 없고 걔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걔는 대표성이 없어. 걔는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거를 대신증권이 다 먹을 수 있냐? 못 먹어요. 근데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걸 KT, SKT, U+ 은행은 먹냐? 4대 금융주주는 먹지. KT, SKT는 먹지.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, 한원시스템은 배당주인가 그러는데 배당은 배당인데 고배당은 아니에요. 3%이기 때문에. 한원시스템은 자동차 부품주로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포트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, 오히려 얘들이 지금 빠지면은 살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, 얘는 돈을 버는 것을 주주한테 환원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처럼 많이 빠져 있어. 그럼 뭘 먼저 사냐 그러면은, 지금 먼저 사는 친구는 분명히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이는 2차전지예요. 오늘도 2차전지 애들 보시면은 어제 빠진 거 돌린 애들 되게 많습니다. 아까 SKC도 잠깐 보여드렸는데, 그런 애들은 오히려 1픽으로 선택을 당해요. 왜? 2차전지는 이래도 저래도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2024년 5년 6년 되면은 걔들은 1빠따일 테니까 걔들의 제일 먼저 투자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 지금. 그리고는 두 번째로 투자금 들어가는데 어디예요? 그게 배당주거든요. 반도체는 지금 조금 3순위로 밀려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, 얘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얘는 같이 빠지잖아. 경기 침체가 오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는 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숏 의견이고 하이닉스가 쭉쭉 밀리는 이유거든요.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야, 금리 더 올리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? 하면 반도체는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경기 침체가 와도 탈탄소가 제일 중요하고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전기차 더 잘 팔리겠네. 이런 걸로 연결이 되니까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친환경 쪽이 노잼주들이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해서는 슈팅이 좀 안 나오는데,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그만큼 산업이 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로 가는 거지, 지금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택을 하는 게, 그 다음이 배당주가 들어갈 거예요. 왜? 얘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니까. 오늘 같은 날 배당주인데 통신주가 딱 빠져버린 게 그거 때문이거든.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SKT에서 뭘 발표해요? 중간요금제 발표했잖아. 그럼 이거는 뭐예요? 안 그래도 투심 안 좋은데, 야, 이거 중간요금제면은 돈 못 버는 거 아니야? 말 그대로 이익이 감소하면은 아무리 고배당 기업이라도 배당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오늘 통신주가 안 좋았던 거거든요. 그래서 요런 포인트를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SKT, KT 아니면 U+ 아니면 4대 금융지주 요런 애들,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, 전 국민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순위로 담아가는 걸로 선택을, 그러니까 장투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 보고서 보니까 중간요금제 별 영향 없다던데, 아니 근데 그 뉴스가 문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뉴스가 튀어나오고 그냥 매도가 터지는 거야. 그냥 그래 쫄려서 파는 거지. 쫄려서 사는 사람이. 그러니까 우리가 호가를 너무 이렇게 막 신성시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, 장사를 하는데